예, 반갑습니다. 김동입니다. 예, 오늘은 리크루팅에 대한 기본 고급까지 했는데, 다음으로 리크루팅 대상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리크루팅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루팅을 해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고 팀에 도움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성공한 니는 혼자 뛰지 않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결론은 우리는 수동적 자세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함께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물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된 자를 리크루팅해라가 제일 첫 번째 리크루팅 대상자예요. 스스로 동기부여된 자를 리크루팅해라. 결론은 셀프 리더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파트너가 왜 안 움직일까, 왜 스스로 하지 않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동기부여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내가 리크루팅하고 등록시켜 놓고 왜 저 사람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어쩌면은 상대방한테서 문제점을 찾는데, 반대로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동기부여되어서 움직일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배워서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또 하나,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자기 목표에 대한 욕구, 어떤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삶이 상당히 능동적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이런 사람을 결국은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만나고 소개받고 제품 전달하고 또 소개받고 제품 전달하고 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까지 나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리크루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또는 팀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례로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고, 반대로 망하던 집안도 사람 하나 잘 들어오니까 이렇게 부흥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크루팅을 할 때는 물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리크루팅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뜨거운 감자에 많이 비유했는데, 우리가 배가 고파요. 내가 회원 모집을 해야 돼요. 배가 고픈 거나 회원 모집을 해야 되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배가 고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지 않은 채 만약에 뜨거운 감자를 한 입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토해내고 입천장이 아마 껍질이 다 벗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결론은 토해내고 입천장이 다 벗겨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팀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은 나가게 돼 있고,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 경험상 같이 일을 안 하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칭 네트워크를 많이 해봤다, 네트워크를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는 사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나의 레그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포지션이 어디냐고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결론은 뭐라 해야 될까, 이것도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강남의 테헤란로에 가면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테헤란로에는 이제 철새들이 많죠. 철새들은 계속 움직이죠. 철 따라 움직이듯이. 제가 소위 이제 철새 도래지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파트너로 들어오게 되면 자칭 리더라고는 하지만 발로 뛰면서 일은 하지 않고 또 항상 다른 네트워크에 이중 등록하면서 기웃거리면서 한쪽 레그를 뭐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내리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 하게 되죠. 근데 초보들은 자기가 네트워크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고 또 네트워크를 여러 개 해봤으니까 뭐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팀은 오래 가려는 팀을 만드는 거지 반짝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성원들은 오래 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잠깐 왔다가 하다 말다가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많이 가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린다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게 가리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강의 중에 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냥 김동희 때문에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어차피 하다 또 갈 건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물론 명함 바꾸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했던 회사가 제가 끝까지 제가 할 줄 알았고 그다음 오래 갈 줄 알았지만 인연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함을 잘 바꾼다든지 명함을 이중으로 바꾸거나 이중을 등록하거나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팀을 만들 때 팀 인원을 빨리 늘리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직급도 가보고 싶기도 하지만 팀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어쩌면은 직급을 가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촉한다든지 푸시한다는 거는 제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직급을 빨리 갔어도 어쩌면은 튼튼하게 가지 못하면 갔다가도 무너지는 게 직급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무너지게 따박따박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짜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밀려 들어온다든지 몰려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는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리크루팅을 하실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어떤 팀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천천히 한다 하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리크루팅에 대한 기준과 그 다음에 팀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오래 가려고 한다면, 오래 가는 팀을 만들려고 한다면 항상 봐야 되고 만나야 될 게 여러분의 파트너고 여러분의 스폰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싫으면 밥도 먹기 싫은데 하물며 어떻게 오래 여행을 갈 수 있고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즐거운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팀을 만드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